봅시다. 오늘 역행렬 두 번째 시간이죠. 뭐냐면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 야, 연립 1차 방정식 못 푸는 사람 있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배웠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배웠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학하에서 배우는 함수하고 1차 함수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있다면, 직선의 방정식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역행렬하고 관련이 있느냐? 역행렬하고 관련을 지어서 푸느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생각할 때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를 또 연결을 시켜 놓은 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ax 더하기 by는 p라고 얘기하고, cx에 더하기 dy는 q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 하면 가감법, 대입법, 기타 등등의 등치법 이런 걸로 통해서 문제를 풀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를 행렬로 변환시켜 보자는 거야. 어떻게 변환시키느냐? 변환시키는 건 약속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접근시키라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봐봐. 계수를 a, b, c, d라고 얘기하는 계수를 앞에 건 x로 맞춰놓고 뒤에 건 y로 맞춰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수를 2 곱하기 2 행렬로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사실은 AX를 만들어야 되고 BY를 만들어야 되니까 1 곱하기 1행렬이지.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XY라고 적어줘. 그러면 이렇게 적었을 때 AX 더하기 BY, 그지? CX 더하기 DY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나오는 건 어차피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PQ입니다. 위에 거 아래 거. 요렇게 적어주는 상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과의 관계다. 그런데 무슨 역행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연립 방정식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건 x값과 y값을 찾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얘가 사라지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라 숫자로 생각하면 저쪽으로 넘어만 가면 x하고 y만 남잖아, 그지? 그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거지. 넘길 수 있는 방법. 얘가 1의 형태, 단위 행렬의 형태, 또는 숫자로 생각하면 1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건 역행렬 곱하면 되겠지? 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적어주겠죠. 다시. A, B, C, D에 X, Y는 좀 떨어뜨려 놓고 PQ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A, B, C, D에 앞에다가 내가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요게 단위 행렬이니까 곱하나 마나하는 거 생략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앞에다 곱했으니까 A, B, C, D에 역행렬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곱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면서 이런 모습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X하고 Y만 남고요. A, B, C, D에 역행렬의 PQ라고 얘기하면 요것만 계산하면 XY 값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겼어, 얘들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아니, 선생님, 계산하다 보면 AD-BC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AD-BC가 0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할 때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줄게. 봐. 뭐냐면 이렇게 하자. 행렬도 바꾸는 것도 해보자. 2x에 더하기, 이렇게 할까? 2x에 더하기 y는 3입니다. 그 다음에 x 빼기 y는 1입니다. 1이 아니라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 두 개를 답은 3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0 나오는구나. 1입니다로 하자. 1입니다로 하게 되면, 요거를 행렬로 바꿔보는 거지. 행렬로 바꿉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2,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y는 3하고 1이잖아. 그지? 그런데 연립방정식에서 먼저 이 힌트를 얻는 거야. 얘들아, 얘 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해 있다고. 왜 있지? 기울기가 다르니까 반드시 교점은 하나 나오잖아.
그지? 반드시 요점 하나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가 나온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거야. 그럼 바로 해보자. x, y는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역행렬 구합니다. 2, 그지? 마이너스 1, 그러면 얼마 나오지?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얘들아 자리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꿉니다. 요렇게 놓고 3하고 1 하게 되면 역행렬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역행렬이 존재한단 말이야.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그냥 찾으면 되지. 이번에는 x 더하기 y는 3이에요. 2예요. 2.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는 2x 더하기 2y는 1이라고 얘기해 볼게. 그럼 얘 존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하다라는 거야. 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행렬로 바꿔봐. 바꿔보게 되면 1, 1, 2, 2에 x, y에 2, 1이잖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xy 값 찾읍시다 라고 얘기할 때 xy 값 찾읍시다 라고 얘기할 때 역행렬을 탁 하다니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면 xy 값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없는 상태. 그지? 그 다음에 이쪽 것도 지워보고 해보자. 이쪽 것도 지워보게 되면 요번에는 x 더하기 y는 3이에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는 6이에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거를 행렬로 바꿨을 때의 모습은 1, 1, 2, 2에 x, y에 3, 6이라고 얘기해서 x, y 값을 탁 찾으려고 봤더니 어이구 곱했을 때 역행렬 AD-BC야.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면 돼. 뭐냐면 봐. 우리가 A, B, C, D를 역행렬을 찾고 싶은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야. AD-BC가 0이 아닐 때는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아 X, Y라고 얘기하는 해가 반드시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 1차 방정식이니까 교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AD-BC가 0일 때는 X, Y 값을 찾기 위해서 넘겨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때는 해가 종료 두 개가 나온다고. 해가 아예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이걸 불능이라고 얘기하지. 불능.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부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럼 불능과 부정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우리 맨날 했던 대로 봐봐. 여기다가 줄을 가운데다 찍어. 그리고 2분의 1. 요거 2분의 1. 요거 1분의 1. 어이, 절편값의 모습은 다르잖아. 그럼 얘는 불능이 되는 거지. 또 이쪽으로 와서 봐봐, 이쪽. 가운데다 쫙 그었을 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비례식이 전부 다 같잖아. 그러면 부정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존재하면 해가 몇 개? 한 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개념인데 없을 땐 어떻게 찾고 있을 땐 무수히 많을 땐 어떻게 찾습니까? 가운데다 줄 그어놓고 어떻게 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각각의 비례식 x의 개수의 비례식, y의 개수의 비례식, 그 다음에 상수값의 비례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런 게 또 하나 숨어있어요. 말장난하기 위해서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보는 거야. 봐. AX에 더하기 BY는 0이야. 그 다음에 CX에 더하기 DY도 0이야. 그러면 이거를 행렬로 바꾸면 A, B, C, D에 X, Y는 뭐가 나온다? 0, 0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그지? 0, 0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놈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잖아? 그리다 보면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얘들아, 어딘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딜 지나가, 어디? 둘 다 원점 지나가잖아. 그지? 그럼 반드시 해는 몇 개? 한 개 존재하게 돼 있어. 그지? 반드시 한 개 존재하게 돼 있어.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쟤네들은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없는 경우가 있어. 역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역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 이 그래프가 일리 오는 거지. 이 그래프가 탁 와서 얘들아 이렇게 쫙 완벽하게 일치되는 상태.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것을 행렬에서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외의 해를 갖는다라는 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당연히 갖는 건데 이런 상태라면 그거 말고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 말고도 당연히 뭐야? AD-BC가 0이 되어야 한다지. 그지? 이때는 얘들아 불능이라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치한다라는 것을 니네들이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러한 상황의 단어를 보이면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문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상수값이 0인 경우와 상수값이 0이 아닌 경우를 반드시 구분하고, 만약에 0이었다면, 상수값이 0이 된다면, 그지? 1차식에서 상수값이 0이라면, x는 0, y는 0 이외해를 가져라. 일치해라라는 조건을 찾는 거구나. 일치해라는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결국엔 부정이구나. 부정이라고 하는 해를 찾아라. 그럼 행렬에서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모습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인드 속에서, 마음 속에서 또는 머릿 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한번 싹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